너무 오글거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정말 가식적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. 3중년 리뷰는 어떤가요? 영상들 올라온 거 소감이 어떠신지. 뭐 내가 한 말이라 별로. 보고 이상한 거는 못 느끼셨나요? 이상한 거 늘 느끼죠. 왜 말 저렇게 하지? 목소리 왜 저렇지? 표정은 왜 저런 거야? 뭐 내용 뭐 이런 거보다 그 영상에 나오는 나한테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냥 아직도 어색한데 그냥 보면서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. 우리 애들한테는 네가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딸내미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. 둘이 다 구독을 하고 친구는 재밌다 그러더라고. 50대 아저씨들의 그 유머 코드를 그 친구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쪽에서 나온 얘기예요. 그 3중년 좀 이름이 조금 칙칙하다. 그 수다저씨? 수다저씨. 아저씨들 작가님이 하신 거. 삼장법석. 작년이라고 그랬죠 저희가. 삼장법석. 현빈이 이거 좋아했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둘 다 괜찮네요. 저는 제가 말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. 삼자 입장에서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오글거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.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? 정말 가식적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내 말투가 저랬다고?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. 일상에서도 이제 그게 막 네, 맞아요. 생각나더라고요. 문득문득 내가 말을 하면서 영상 속에 목소리가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지금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말을 안 하겠다. 말을 만들려고 너무 애를 쓴다는 느낌도 막 들고 그래서 좀 생각하고 말해야겠구나. 또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가 흘러가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닌데 나 말 왜 이렇게 했지? 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. 맞아요. 두 번째 화두는 가식으로 해보죠. 가식. 왜 그들은 가식을 떠는가? 가식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? 한편으로는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적인 얘기도 있을 것 같고. 나 저 사람 굉장히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가식 떨잖아요. 가짜 얼굴을 만들거나 가짜 말을 만들어서 괜찮습니다. 더 말씀하세요. 속에서는 사회생활, 슬기로운 사회생활. 가식적인 말과 가식적인 얼굴을 하면서 매너를 만들어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잖아.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방어막?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. 왜 착한 사람 증후군도 있었잖아요. 저도 그런 편인데 그런 이미지를 지키려고 가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.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리고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. 그러니까 방어 기질이 분명히 있다고요. 가식은 의도적이지 않게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다. 의도적이지 않게 나오기도 하지. 가식이? 몸에 배워서? 몸에 배워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하고 처음 데이트를 하는 거야. 좋다. 매너 있는 사람인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. 그런 사람이 아닌데 되게 성실한 사람인 것 같은 행동도 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사랑을. 본능적으로 일종의 방어 기제인 거지. 그건 작전이 있는 거잖아. 계획이 있는 거지. 작전은 처음에 막 두 군반 세 군반 하면서 잘 보이고 싶은데 잘 안 씻는데 그날은 계속 씻고 원래 잘 씻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뭐 이런 거. 가식의 또 다른 이름 척. 그치. 군기든 척, 멋있는 척, 착한 척. 찔려.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착한 척인 것 같아.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데미지가 좀 큰 거는 그건 것 같아. 심지어는 그거를 못 넘어서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. 자기가 계속 착한 이미지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뭐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어요. 몰랐는데 우리는 나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. 우리는 다 착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힘들었던 거지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착한 사람 증후군. 자기 힘든 건 잘 안 드러내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구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.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. 연예인이 좀 많이 그렇죠. 가면을 쓰는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. 대중을 만나고 대중들한테 이미지로서 다가가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겉모습 이런 것들이 다 포장이 되고 상업화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인생이 뭔지 막 이런 거에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그나마 어떤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잘 되면 그래도 인기라도 얼면 다행인데 뭐 악성 댓글이나 아니면 잠깐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갔을 경우에는 작가님 말씀대로 인생을 갈무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척이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. 또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센 척, 강한 척, 약하지 않은 척.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좀 약해 보이면은 뭔가 이제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격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강한 척 하는 거지. 괜히 센 척하고. 우리 나이 또래 척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? 돈 있는 척, 돈 없지 있는 않는 척. 돈 없지 않는 그게 척. 제일 크기는 하지. 경제적인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인맥이 많은 척. 그리고 또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. 지적 허영심이라고 배움이 어떤 갈구가 있어서
와서 늦게라도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막 그런 과정을 막 일부러 밟는 사람들 있잖아요. 간판이라도 만들어 놓으려고. 이제 그 간판, 이 간판이 이제 대표적인 가식적인 거잖아요.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. 자격증을 뭐 한 7, 8개씩 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근데 딱히 그거 가지고 뭔가 활용은 안 해. 지금 우리 나이 때 그 사립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. 정식 학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 코스는 아니고 그걸 굳이 대학 과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또 졸업식도 해. 맞아요. 비즈니스 과정. 경영 대학교 과정들 있잖아요. 중소규모의 대표들이 학교에 대한 간판이 필요해서 사립대학의 그 과정이 있어요. 맞아요.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적 허영심으로 해서 자기 가식을 만들어내는 간판을 따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어 지금. 뭔지 알겠죠? 그거는 그 비즈니스 과정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행사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. 그게 이제 가면 쓰는 거잖아. 자기 포장하고 마치 그 학교 동문인 것처럼 행사하고 만화 주변에 교육차나 이런 것들이 신분차하고도 연동되는 거라 그런 가식이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측정할 수 없는 감정적 단어의 말들을 가끔 쓰잖아요. 내 진심을 좀 알아줘요. 나의 사랑을 좀 알아줘요. 이런 말 쓰잖아.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? 너의 진심을 내가 어떻게 알아? 너는 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를 이해한다고 얘기하는데 형님은 왜 내 진심을 못 알아줍니까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? 물론 그 오랫동안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봐온 거로 인한 어림잡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진짜 모르는 거잖아. 그렇지.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. 그렇지. 너의 진심은 너의 과거를 봐서 지금을 비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위한 예측하고 짐작하는 거지. 너의 지금 진심은 어떻게 아느냐. 또 받아주는 사람은 알아 하면서 또 가식을 떤다 이거지. 착한 사람 모두. 수주장 같은 느낌인데. 가식 챕터 2. 저것도 가식이라고 할 수 있나? 정치적으로 자기 어느 쪽으로 지지하는 데가 있는데 드러내고 얘기를 잘 못하잖아.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또 주도하면 말을 잘 안 하니까. 가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투기 싫어서 말 섞기 싫어서가 사실은 더 가깝죠. 괜히 거기 말 섞어서 뭐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내 감정 소모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 정도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공감이 되고요. 가식이고 척하는 거에 대마왕은 국회의원들 아닌가요? 그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. 그게 더 척하는 거에 끝판왕? 우리 뭐 일반인들이 척하는 거야. 아까 얘기한 착한 척, 뭐 없어도 있는 척, 뭐 아는 척, 뭐 이런 거지만 그 사람들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. 가식이라는 화두를 꺼냈던 이유가 가식을 혹은 척을 안 하면 까칠한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디 좀 같이 가죠? 싫어요. 솔직하게 싫어요인데 거절하지 못하는 거 나는 정말 거절하고 싶은데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요, 솔직히. 불편하지. 근데 우리가 30대, 40대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50부터는 좀 솔직한 생활 방식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닌가? 이게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. 솔직해지는 거고 이 무례해지는 거고 그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. 솔직하게 내 감정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상대방은 무례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좀 더 이제 포장을 하는 거지. 좀 더 부드럽게 거절을 하고. 어떤 말인지 이제 조금 감은 오는데 가식이라는 말이 어떤 자기 감정이나 내면에서 오는 자기 이야기를 상황이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이런 게 가식이라면 무례하다는 것도 어떤 상황이잖아요. 그게 무례일지언정 나는 그게 싫어. 가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그렇다는 거야.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례라고 내게 머리에 있는 순간 그 또한 그 상황을 놓고 내가 해석하는 그 가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드는. 뭔가 철학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거는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지. 그 예의를 안 차려도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. 진짜 난 거기가 싫어. 여기 어울리기 싫어. 뭐 가려면 난 회식 같은 거 가기 싫어. 난 술 먹고 싶지도 않아. 노래방 나 싫어. 난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어.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.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. 뭐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.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
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다음에 또 보면 또 불편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애둘러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지는 뭐 갑자기 뭐 속이 안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도 있고 가식하고 좀 무례하고 또 구분을 딱 지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런 뭐 느낌적인 느낌? 그러면 답이 나왔네.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부정하는 방법. 내가 주워 들었는데 무조건 웃으면 된대. 말씀은 고마운데요. 저는 못 가겠습니다. 웃으면 돼. 이게 아나운서들의 그 말하는 교본 안에 매뉴얼 중에 하나로 있다 그러더라고. 우리가 동참하고 싶지 않은데 회식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무례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무례하지 않게 하는 방법 언술 중에 얼굴 표정으로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.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. 표정 자체는 정말 무례하지 않게 밝게 하면서 상대방은 표정을 먼저 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무례하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웃고 난 다음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준다는 그 가서 뒷담화 까겠지 뭐. 야, 걔 왜 그래? 아니 근데 까칠해질 필요 있다. 음. 솔직히 50이 넘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? 부정적인 것까지 못 받아주는 사람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? 어떤 작물로 얘기하면 가지치기 분명히 필요하다. 분명히 필요하지.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다 보면은 호구가 된다는 거지. 거절 점점 그거 잘 해지는 것 같기는 해. 그런 스킬이 나이 먹으면서 몸에 붙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냥 싫어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싫으면은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끊고 안 보게 되면 뭐 안 보는 거고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기는 해. 요즘에는.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어마어마한 반경 전체를 다 착한 사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. 피곤하지. 힘들고 저 사람 참 사람 좋아. 매너 있어.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그 가식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얘.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되돌아보고 그랬던 내 모습이 또 싫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언제적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다 또 내 얘기 같아.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?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또 나이는 아니니까.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 일상생활의 습관들이 뭐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도 애매하고 또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동영상 하나 봤다고 그걸 따라하는 내 모습도 우습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. 아니 근데 그 가식하고 척하는 삶을 살아왔다 생각이 드는 나로서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반대급부 있잖아. 나답고 아까 얘기하신 거절도 좀 하고 늘 그쪽을 동경하게 되더라고요. 자신 있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부럽고 그런 얘기를 또 자꾸 하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착한 주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. 까칠하다고 들을지언정 거절하고 싶고요. 거절을 해야 될 때는 좀 연습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. 그 상황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. 진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 어릴 때는 그게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. 아 여기서 이거 따라가야 되나? 그게 난 건가? 여기서 딱 끊어도 되나? 이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사실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그런 상황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최근에 뭔가 거절을 했던 부분은 물류센터 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그 식당을 입맛이 안 맞아서. 저는 거기 밥 먹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. 다들 거기 가시니까 저는 그 근처에 밥 먹는 데를 모르고 좀 옛날 같았으면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. 근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. 저는 그냥 따로 먹겠습니다.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. 지금은 땅가루 가서 각자 먹는 대로 간대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들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의외로 사람들은 내가 우려했던 대로 저 사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답니다. 내가 그렇게 먹는 게 불편하고 내가 그렇게 생활하는 게 힘든데 내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. 제 얘기의 이제 끝은 뭐냐면 조금씩 내 감정에 좀 솔직해져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.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 마음을 그냥 내 얘기로 그냥 덮자. 오히려 가끔 그게 더 낫지 않겠냐.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요. 나는 방법적인 차이인데 깊이 관계를 갖고자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또 친해지게 되잖아요. 저도 그거 뭐가 싫다 아니다 난 못한다 뭐 이런 거절을 못하니까 끌려갈 게 뻔하게 보이니까 제가 한 1년 반? 작가님 들어오기 전까지 말도 잘 안 하고요. 딱 일만 하고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방법적으로 나는 그렇게 될 게 뻔하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거절은 못하고 약간 거리두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
근데 지금 많이 얽히셨네 근데. 근데 이번에 좀 이 간에 너무 많이 얽혀갖고 업무 영역도 늘고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아직은 몸에 배어 있는 게 그대로 나와서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나이가 더 들면서 바뀌어가겠죠. 각자의 방법대로 음. 그때그때 상황에 본인이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지치기든 거리두기든 어쩔 때는 까칠한 모드든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그냥 솔직한 내 감정을 드러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라는 거로 그냥 받아주는 내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방향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방향은 그게 맞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걸 그냥 인정을 하고 가더라고요. 뭐 저 사람은 저런 사람, 원래 저런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거를 부정적이거나 뭐 나쁘게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우리 애들만 봐도 그렇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더라고. 그건 저희들보다 낫네요. 네, 저희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르더라고요. 그런 게. 재밌었던 게 그런 거죠. 일하는 데서도 밥 먹으러 가면 각자 돈 더치페이 하잖아요. 네네. 네.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. 꼭 한 사람이 이렇게 사야 없는데 되고 카드 돌아가면서 긁어서 사든가 뭐 이랬어야 됐는데 부담 확 되고.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. 애들은 뭐 친구들끼리 뭐 먹으러 가면은 각자 계산을 하고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이상해 보였는데 뭐 하대비 얘기한 이제는 그래도 되는 나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 느낌? 그닥 무례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너무 차가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. 매너 있는 거절과 자기 표현 필요하지 않을까. 부자연스럽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. 저도 그래요. 허대분 아주 편해 보이는데. 여유가 넘쳐 보여.